네. 오후 시장 이슈와 트레이딩 전략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죠. 종목 티키타카. 오늘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의 박현상 차장, 저랑 화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화상으로 첫 인사를 드리는데요. 다음번에 한번 스튜디오에서 나와주실 거죠? 배웠으면 합니다. 예, 꼭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후장 관심 가져야 할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슈 실적 장세가 확실하게 전개될 것인가라는 토픽으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분명한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난주 연준의 금리 그 정책을 확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확인했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두 부분은 뭐 확실하게 시장 참여자들이 다 확인을 한 부분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어닝 시즌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어닝 시즌, 지금은 이제 뭐 프리 어닝 시즌이라고도 부르죠. 이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서 지금 실적 장세를 확실하게 기대해 봐도 좋을지 오늘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네, 그 박 차장 생각으로는 그 연준의 금리 정책 시장 반응이 뭐 지난주에 이제 모멘텀은 넘겼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아직도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현장에서 이 영향이 어느 정도 파급력이 크다, 적다라고 생각할 때는 네. 그 다음날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 영향이 종료됐느냐 아니냐를 확인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그래도 플러스로 나온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그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적어도 코리아 시장 같은 경우는 내성을 생겼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네. 이유 같은 경우가 그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SLR이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금리 상승이 민감했던 나스닥이 반등을 했다라는 점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그래도 금리 상승에 대한 백신 효과가 우리가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최근에 미국 경제에서 보여주는 인플레이션 기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경기 회복이라든지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인데 솔직히 최근에 가장 많이 회자됐던 것 같은 경우는 채권 시장 내에서 채권 수급상의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텐트럼이라고 불리는 그런 큰 금리 발작이라는 부분 자체도 일단 우리가 경기 회복이라는 부분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채권 매매하시는 어떤 분들에 따라서 수급적으로 너무나 크게 방향성이라든지 변동성이 커졌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꾸준하게 올라간다, 뭐 2% 뚫는다 이런 걸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빨리 어느 정도는 안정화돼서 어떻게 보면 안정화 기조에 들어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경기 회복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가도 좋겠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닝 시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뭐 어닝 시즌 하면은 한 4월 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가요? 일단 어닝 시즌 같은 경우는 1분기 1월 달에 3월 달까지 실적이 4월 초부터 발표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실적 장세를 넘어가느냐 아니냐의 그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좀 나온 내용을 좀 종합을 해드리자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빨리 올라야 되는데 그래 저희 지수가 3,200포인트 박스권을 넘어설 텐데요. 일단 3월 말에 반도체 가격 동향, 디램 가격이 발표를 하게 되고요. 4월 1일 날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반도체 대형주,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중소형 장비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소부장주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아마도 4월 초에 있을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되면 대형주로 넘어가고요. 그렇지 않은 지금 정도의 한 열흘 정도의 모멘텀 부재 시기 동안에는 중소형주 매매 전략이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질 장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포문을 씌워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 뭐 LG전자부터 시작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1분기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수 상단을 뚫는 것 같을 경우는 아마 전 4월 초중순 정도로 감히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초에 우리 뭐 시장의 대장주이자 뭐 대표주인 삼성전자 실적 발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또 미 마이크론 실적 발표 확인 더불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적 장세다 뭐라고 한다면 그 이른바 이제 펀더멘탈 이익을 얼마나 이제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내느냐 하는 그런 부분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이 뭐 이제 뭐 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어닝 시즌에 좋은 결과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좀 미리 움직인 종목이나 업종도 있을 것 같고 또 아직은 조금 뭐 뒤따라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뭐 어떤가요? 일단 이게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미리 소비자들이 움직였죠. 그건 다 네. 알고 계실 텐데 업종으로 봤을 때는 다 아실 거예요. 여행이라든지 항공, 뭐 유통, 의료 쪽이 좀 크게 움직였는데요. 일단 여행이랑 항공 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대감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1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는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측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밸류에이션 쪽으로 해볼 만한 쪽이 유통이랑 의료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움직이는 섹터 같은 경우 유통 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백화점, 그것도 현대 여의도에 오픈한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유통 쪽에서 이마트랑 롯데쇼핑인데요. 이마트랑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쿠팡 효과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온라인 쪽에 대한 기대감 있는 부분까지 같이 애드되면서 미리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섹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의 색깔이 바뀌어서 만약에 미리 올라온 섹터들이 빠지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쪽은 덜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의료 쪽도 좀 실적이 뒷받침돼서 많이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글로벌 OEM 업체인 GAP라든지 HM을 알고 있는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최근에 굉장히 센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중소형주 단에서는 JS 코퍼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매수를 뭔가 한다라는 전략보다는요, 이런 섹터가 움직이고 있었고, 그리고 레버리지가 높아지게 된다면은 오히려 중소형주 단도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좀 알고 계신다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굉장히 이렇게 귀에 담을 만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지금 뭐 아무래도 이제 경기 회복이 기대가 되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이제 소비재라든지 뭐 생활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직관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가격에도 많이 반영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종목별로 뭐 여전히 가격대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세분해서 종목별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좀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같은 뭐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가성비가 뭐 좋다라고 할까요? 그런 종목을 찾아본다면 뭐 업종이 됐든 뭐 어느 부분에서 좀 찾아보는 게 지금 투자자들에게는 좋을까요? 예, 가성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우리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뭐 2차 전지 업종이 퍼가 대형주로서 60배가 넘죠. 그래서 고퍼주들을 매수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가치주와 성장주가 헷갈리는 이런 시기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있는 쪽에서 그 중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쪽 같은 경우 제가 좀 미리 좀 자료를 좀 봤더니 대형주 단에서는 기아차가 퍼가 한 8배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퍼가 그러니까 시총이 35조 정도 되고 퍼가 8배이기 때문에 이 정도 단에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 은행주 안에서는 하나금융지주가 퍼가 4.6배 정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중소형주 단에서는요, 뭐 반도체 쪽 봤을 때 월덱스라는 종목이 요즘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좋은데요. 올해 컨센서스 기준으로 10배 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월덱스 같은 경우는 시총이 지금 3,700억대 정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위아래로 있는 변동성도 어느 정도 있다 보고 있고요.
그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작은 업체이긴 한데요. 올해 퍼가 10배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이제 너무 퍼가 높은 종목들보다는요. 이렇게 10배 언더로 있는 거래된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 섹터 혹은 자동차 섹터 이런 섹터 내에서 뽑아보신다면은 오히려 그것도 투자 전략상으로는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박 차장께서 이제 저의 첫 방송이라서 그런지 네. 아주 그 종목들을 여러 개를 좀 선별해서 세심하게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박현상 차장이 유망주로 꼽는 종목명 들어볼까요? 예, 금호석유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예. 지금 금호석유 같은 경우가 오늘도 레포트가 나왔을 거예요. 네, 나왔는데 그렇죠. 제가 몇 번 소개를 시켜드려가지고 일단 엔비나텍스라 그래서 저희 천연고무 업황 굉장히 좋은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레포트가 나왔을 때 1분기 실적이 4천억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 오늘 새로 업데이트된 레포트 보니까 올해 실적이 1분기 실적이 5,100억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금호석유가 지금 시총이 7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 1조 이상이 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7조가 시총이라 하면 좀 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싼 게 아니라 많이 싼 거죠. 최근에 많이 오르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좀 CG에 써드렸다시피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어요. 최근에 이런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으면은 제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소위 예를 들어서 기존 경영진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분들의 어떤 주주에 대한 부분이 어느 쪽으로 부각되는가에 따라서 소위 단기 매매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단기 매매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수급이 꼬이기 때문에 종목이 가게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주총 같은 경우가 26일 날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총 시즌이 넘어서게 되면은 아마도 원래 주가 수준, 원래 실적을 찾는 밸류에이션의 수준을 찾아갈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효성화학도 좀 전에 좀 얘기를 하셨을 텐데 효성화학이랑 두 업종 내에서는 물론 밸류에이션 매력을 봐서 효성화학이 조금 더 매력이 있을 수 있지만은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차트적으로 가격대 면에서는 최근에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30만 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0만 원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화학주가 좀 좋은 그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효성화학, 금요석유화학 여러 종목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박 차장께서는 금호석유화학을 짚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 티키타카 유안타증권 부천지점의 박현상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